네, 2023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 설명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사은품이나 다과 관련해서는 둘 중에 하나 만족도 조사까지 마치시고 둘 중에 하나 받아가시는 거고요. 끝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글로벌 캠퍼스에서 센터장님, 저희 교육혁신원 센터장님이시자 이제 글로벌 캠퍼스에서 그리스 불가리아과 이제 학과장 하시고 계시는 김혜진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 설명회를 몇 회간 진행하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간 진행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여러 차례 진행됐었고 유튜브에 그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면으로 대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이런 행사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기꺼이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에 호응이 좋아서 저희가 원래는 좀 작은 자리를 공간을 마련을 했다가 신청자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이렇게 큰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많은 상품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 이름 자체가 굉장히 융합적이죠. 그래서 이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들 너무 지겹도록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지금 이제 1학년, 2학년 또 그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 그러실 텐데 자신의 제1전공과 연계해서 다른 전공이 나의 전공에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서 나를 조금 더 특별한 사람으로 특화시킬 수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은 다른 기존에 있던 다른 학과에서 제공되는 전공이라던가 융합전공과 같은 그런 이미 설계되어 있는 전공을 수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위를 받는 것과 다르게 직접 자신이 커리큘럼을 짜야 되는 아주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그런 학위입니다. 그리고 그 학위를 달성을 했을 때 여러분의 졸업장에 여러분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졸업장에 찍히게 되는 굉장히 특별한 학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시거나 아니면 진학을 하시거나 할 때 여러분을 이제 어떤 다른 자리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학위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조금 어렵고 복잡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이 뭔지 이중 전공의 한 트랙인데 많이 헷갈려하시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개념 정리랑 관련한 Q&A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혁신원 연구 교수님이신 윤주영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생긴 지는 제가 알기로는 16년부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지금 학교에서는 다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주도를 해서 전공을 설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중에 한 가지로 사실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이 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학생들 중에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거를 이 설명회를 듣기 전에 처음 들어본 학생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처음 들어본 사람들 있어요? 네.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어느 정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걸 먼저 체크를 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명회는 저희가 대개는 2학기에 1회만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지도 않았었고 홍보가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2학기에 설명회를 하다 보니 원래 신청을 10월 중순에 시작을 해서 11월에 그 과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11월 말에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촉박한 것 같기도 하고 미리 알지 못하면 사실은 2학기에 한 달 동안 준비하기에는 너무 힘든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글로벌에서 먼저 1학기에 설명회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이 설명회를 듣고 설계하는 과정들이 조금 더 촘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학기에는 글로벌에서 하고요. 2학기에는 아마 9월 중에 서울 캠퍼스에서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고 그때는 또 뭐 이런 설명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사례들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또 관심 있으면 그때 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게 새로운 어떤 제도이지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대학의 전공 이수 제도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해야 하고 또는 이걸 함으로써 다른 어떤 뭐 법적인 문제라든지 내지는 학교에서 하는 이 과정들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교육과정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사실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학습자가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설계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학문적인 성격도 띄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정별로 정확하게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A 학과인데 B 학과와 C 학과에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 붙인다고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설계한 다음에 신청을 어디에 하며 그리고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승인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이걸 여러분들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트랙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학습자 설계 실제로 했었던 특히 우리 학교에서 했었던 지금 현재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어떻게 설계를 했고 또는 그동안 해왔던 그 전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깐 마련할 거고요. 7번째는 맨 마지막은 이제 제 얘기가 끝나고 나면 여기 지금 두 분의 학생이 와 있는데 졸업한 학생들은 사실 오기가 물리적으로 힘드니까 저희가 영상으로 두 분의 학생의 영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재학생이면서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 한 명과 승인을 받아서 이제 시행을 하려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은 포커스가 좀 다르겠죠. 하면서 처음에 과정을 만드는 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하는 중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두 분의 학생이 해주실 거니까 끝까지 귀담아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신청할 때 그 사전 질의라는 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학종지에서 과장님도 나오셨고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질문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보시죠. 우리 대학의 전공 이수 제도는 일단 뭐 전공은 1전공은 다 여러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선택할 수 있는 트랙이 이렇게 크게 3개로 만약에 나눈다면 전공 심화를 가지고 단일 전공을 하게 되면 이수학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1호학번 이후로는 뭐 전공이 70학점 물론 뭐 단대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이렇게 보고 있고 전공 심화를 하면서 단일 전공이 아니라 부전공을 한다면 부전공이라는 거는 다른 과에 있는 전공을 가지고 와서 21학점을 이수를 하면 부전공이 되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외에 전공이 이중이라는 말은 전공이 2개가 된다는 거죠. 1전공과 또 다른 전공을 하나 가질 수 있는데 이 이중 전공이라는 거는 1호학번 이후 학생들은 전공을 54학점 이수를 하고 이중 전공은 42학점을 이수를 하면 하나의 전공이 더 나오는 거죠. 요 트랙 안에 있는 이중 전공 중에서 이 이중 전공을 할 수 있는 트랙 중에서 융합 전공이라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그 학사 제도에 보면 융합 전공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일반 융합 전공이 있고 지금 저희가 부르는 명칭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지만 거기에 보면 일반 융합 전공 밑에 혁신 융합 전공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아직 바뀌어지지 않아서 혁신융합전공이라는 게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학습자 설계 융합전공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융합전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중전공은 보통 여러분들이 1전공에다가 플러스 다른 전공을 선택할 때 가령 우리 학교에 있는 뭐 경영학과 학생인데 나는 영어 번역이나 통역에 관심이 있어서 EICC의 수업을 들어서 이중전공 42학점, 경영학 54학점을 들으면 이중전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영학 학생인데 나는 아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전공 말고 다른 전공을 가지고 융합을 해서 내 또 다른 전공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학습 설계 융합 전공을 가는 건데 그 외에도 학교에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일반 융합 전공이라고 해서 2개 이상의 학과나 또는 연구소가 융합해서 만들어 놓은 전공들이 있어요. 거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대표적인 게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브릭스나 그죠? 그다음에 AI 랭귀지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EU 동북아 브릭스 여기 나와 있죠. 요것도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여기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일반 융합 전공에는 내가 관심 있는 게 없어요. 우리 학교에는 없는 다른 전공들이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2개 이상의 학과를 자기 주도적으로 설계를 해서 융합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꼭 2개의 학과만 더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3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나와 마음이 맞는 학생이 있다면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뭐 2명이든 3명이든 그룹으로 해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은 그 과정들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런 설명에 시간을 가져본 거고요. 그러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생 스스로 교과 과정을 설계해서 이수하는 자기 주도적인 전공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일반 융합 전공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교육 과정 설계가 일반 융합 전공은 이미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학교에서 만들어 놓아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일반 융합 전공을 할 수 있지만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은 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그 전에 기존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것들과 같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한다면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겠죠. 그래서 학생이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대략적인 우리 그 과정들은 처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하긴 할 건데 나중에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신청 공고는 아마 10월 초쯤에 홈페이지에 학사 공지란이라는 곳 있죠. 거기에 학종지에서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신청을 하는데 그때 신청을 해서 10월 중순이 지나서 신청서를 내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설명회를 듣고 관심이 있다면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좀 촘촘히 계획을 해서 요게 나오면 거기다가 채워 넣어서 가는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나서 전공 교과목의 구성에 포함된 학과별 면담도 하셔야 되고 신청서도 작성해야 되고 제출도 해야 되고 제출하고 나면 융합전공운영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내용을 보고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마 심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심사를 한 다음에 승인에 대한 결과를 11월 말쯤에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승인된 걸 받고 그 과정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수를 하면 되는 거입니다. 네. 처음에 그러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요즘에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와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죠. 거기에 부합하는 뭔가를 합칠 수 있는 융복합, 특히나 우리 외대는 인문학이나 어문 계열이 좀 많은 이름 네이밍대로 많은 곳이라서 사실은 융복합을 해서 뭔가를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좋은 어떤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융복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자기 주도적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 내가 너무나 원하는 과를 와서 즐거운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점수에 맞춰서 왔다거나 내지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전공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게 이과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전공 과정에서
되지 못한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 또는 진로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개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적인 근거는 네, 있으니까 저희가 이걸 하고 있겠죠. 하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대학 학사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교육부에서 2016년 12월에 여기 1, 2, 3, 4번이 있는데요. 특히 2번을 보시면 융합 전공 도입 등 창의 융합 교육 확대라는 개선 방안을 내놓았고요. 그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대학의 인정을 받은 전공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고요. 물론 이 이름은 학교마다는 조금씩 달라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요 네이밍 자체가 다른 학교에도 똑같은 이름은 아니고요. 다른 학교는 조금 다른 이름들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보는 융합 전공 시행 규정을 보시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것은 모든 학과 및 국내외 학점 인정 대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영학과 학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동남아 쪽의 언어에 관심이 많으면 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들도 있잖아요. 뭐 말레이, 인도네시아. 이 두 개를 다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중 전공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이름의 어떤 그 학위명이나 내지는 전공을 만들어서 그쪽에 있는 언어를 두 개를 융합한다든지 해서 집어넣거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저는 우리 학교에 있는 전공 말고 가령 예를 들면 패션 쪽에 관심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패션에 관련된 학과들이 없으니까 패션 관련 학과들이 있는 특히 국내외 학점 인정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교에서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 MOU를 맺은 대학에 있는 개설된 과목들을 들어서 대학 취득 가능한 교과목을 대상으로 학생 스스로 전공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시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 과정을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떤 전공을 설계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분명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대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전공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럼 첫 번째는 뭘 조사를 해야 되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진로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또는 흥미가 있는 그 과가 우리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외대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근데 살펴봤더니 관광학과나 정보보안학과는 우리 학교에 아직까지는 없죠. 그래서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일단 고민을 하겠죠. 그러면 본인 관심 분야 중에서 본교에는 없지만 국내외 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명과 교과목을 조사를 해야겠죠. 관광학과가 있는 경희대라든지 뭐 한양대라든지 뭐 여러 군데 경기대 뭐 여러 군데 있죠. 거기에 있는 커리큘럼을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보안학과 보안 쪽에 있는 과가 있는 학교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쭉 보고 난 다음에 교과목명이랑 어떤 과정들이 머릿속에 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학교에 정말 이런 이 과와 관련된 과목들이 없는지를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공은 없지만 다른 전공인데 그 전공 내에 있는 교과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다른 학교를 가지 않아도 우리 학교에 B라는 학과에 있는 그 교과목 또는 C라는 학교에 있는 그 교과목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그거는 전공뿐만 아니라 교양에서도 이런 과목들이 뭐 관광에 관련된 과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꾸릴 수 있는 거고 사실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지금까지 하면서 학생들이 탈락률이나 이런 것 중도 탈락하는 게 조금 덜한 경우가 우리 학교에서 설계한 경우는 끝까지 잘 가는 것 같아요. 외부에 있는 그러니까 타 대학이나 또는 해외에 있는 대학에 교류를 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우리 학교 그리고 여기 특히 말하는 소속 캠퍼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글로벌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글로벌 캠퍼스에 해당 과목들이 있는지를 먼저 다 살펴보셔야 돼요.
일일이 살펴보시고 없다. 그러면 서울 캠퍼스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래도 없다. 그러면 이제 타 대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 글로벌 캠퍼스 교차 수강 혹은 타 대학에서의 수강을 통해서 소속 캠퍼스 미개설 교과목의 이수가 가능한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과정도 다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학종지에 물어본다거나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다 나서서 내가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다 이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MOU가 체결된 학교는 어디인지 그 학교에서 내가 최대한 들을 수 있는 학점 몇 학점인지까지 다 스스로 챙기셔서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계획한 교과 과정과 관련되는 주요 학과 교수를 우리가 보통 그 컨설팅 교수님들이라고 하는데 그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설계하는 이 전공이 괜찮은지 적절한지를 검토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옵션이긴 하지만 저는 권해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학습자 설계융합 전공을 마치려면 반드시 이 교수님들을 만나서 해당 학과에 있는 교수님들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전공 교수님이 아니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메일을 통하건 아니면 학과에 전화를 하건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여러분들이 직접 컨택을 하셔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볼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외대 없는 학과 같은 경우는 이런 스텝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국내외,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존재하지 않는 학과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통상학과라는 이 학과 자체는 없거든요. 그러면 대개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 학교에는 없지만 다른 학교에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존재하지 않는 학과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넌에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과정을 탐색해도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나는 요렇게 설계를 하고 싶은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전공을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있긴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타 대학에서 가장 근접한 교과목, 동남아시아 통상학과랑 가장 근접한 게 뭘까를 생각해 보시고 구성된 사례들을 쭉 훑어보는 거죠. 다른 학교에. 그거랑 비슷하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은 해외 대학에 있는 사례들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재작년에 설명회를 했을 때 사례 발표를 했던 학생들도 아무리 찾아도 없었대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대학에 봤더니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그대로 있어서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전공을 우리나라에는 없는 전공이죠. 을 만들어서 졸업을 했어요. 그 학생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공을 만들 때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만들 때 뭘 유의해야 될까? 첫 번째는 제가 얘기했죠.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서 어디에도 없는 전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학과나 또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일반 융합 전공이라는 것과 유사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만들 이유는 없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길을 가실 필요 없고요. 있는 전공을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공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학과도 마찬가지 1학년, 2학년, 3학년의 과정들이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져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도 적절하게 초급, 중급, 고급이 있어야 되고 고급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울 거고 만약에 초급만 만들어 놓았다. 이런 것도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졸업이 용이한 쉬운 과목들만 묶어 놓았다면 네. 위원회에서 당연히 보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도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중급, 고급 과목을 적절하게 다 포함을 시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목의 총 학점을 60에서 75학점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설계한 전공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필수 과목, 필수들이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시를 보여줄 건데요. 거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수한 과목을 포함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나는 원래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전공을 하나 정했어요. B하고 C를 융합하려고 이제 만들어서 승인을 받기 전에 봤더니 내가
설계하는 B하고 C에 해당되는 과목을 내가 이미 들었어. 그러면 여기에 포함시킬 수는 있어요. 그럼 이미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 학점만큼 다른 걸 들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미 이수한 과목을 포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이수한 과목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지 되겠죠. 너무 많으면 또 승인이 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히 잘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과 과정 설계 시에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일부 교과목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국내외 학점 교류 과목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학교마다 만약에 학점 교류가 된다 할지라도 그 교류 가능한 학점이 조금 상이해요.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한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학점도 다르고 총 학점은 몇 학점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도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공을 만들 수 있다라는 메리트랑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로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두 개의 전공을 그냥 반반 섞어서 어느 누가 봐도 B라는 학과랑 C라는 학과를 두 개를 섞었을 때 뭔가 시너지가 나야 하는데 나지 않고 B하고 C를 그냥 섞은 상태로 그대로 쭉 나간다면 전공 설계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죠?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가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전공명에 융합한 학과의 명칭, 그러니까 B하고 C라는 학과를 융합해서 만들었어요.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만들었는데 B라는 그 학과의 이름을 명칭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과목이 21학점은 이상이 되어야 돼요. 21학점의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전공이에요. 부전공의 기준만큼의 학점이 들어가야 설계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 있어야 융합한 학과의 명칭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늦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21학점을 설계를 했지만 21학점을 설계를 하지 않았으면 그 명칭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수한 과목이 21학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학위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전공명, 학위명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위명, 전공명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학습자 설계융합 전공에는 내가 원하는 학위명, 그 다음에 전공명이 이런 기준들을 만족시킨다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기존 학과의 학위명을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학위명을 부여하는 학과의 전공 과목이 21학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전공처럼 이상이어야지만이 그 학위명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제학사를 가지고 오는데 경제학과의 과목을 21학점 이상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1학기에 하고 있는 오프라인 설명회 2학기에는 서울 캠퍼스에서 9월에 예정되어져 있고 요것뿐만 아니라 저희 그 교육혁신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작년에 했었던 설명회와 작년에 이수했던 학생들의 사례들이 따로 잘라져서 올라와 있어요. 관심이 있다면 그걸 살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고 10월 초나 중순쯤에 이제 교수님, 해당 학과의 교수님, 내가 융합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수님과 컨설팅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10월 초에서 중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미리 만나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고 만나서 해보시고 학교 홈페이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학사 공지에 올라올 거라고 그때 내려받기를 하셔가지고 신청서를 거기다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접수는 10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대개는 한 20일경 요쯤에서 시작해서 접수가 가능하니까 그 전에 준비가 다 되어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접수처는 저희가 아니고요. 학사종합지원센터 학종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심사를 11월 초에 진행을 해서 융합전공위원회를 통해서 한 다음에 결과는 개별적으로 11월 말에 통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누가 이 학습자 설계융합전공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관심 있는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생이면 가능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라는 게 이중 전공 트랙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전공 신청하는 게 요때쯤이니까 그때부터 가능한 거고요. 다른 전공을 하다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연한 내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학점이 다 취득 가능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서 교과 과정을 설계해서 시청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런 학생들이 뭐 10명이 같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10명이 다 이수를 하진 않았지만 대개는 그 과정들이 어려운데 나눠서 얘기를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되면 아주 탄탄한 교과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학생들 모아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신청 절차는 처음에 신청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전공 및 학위명을 뭘로 정할 건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 전공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개요, 그 다음에 왜 내가 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수 계획 또는 이수 교과목이 구체적으로 다 나와야 돼요. 그거까지 해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교수님과 면담을 해서 교과목 편성이나 학과 조합이나 적절성 괜찮은지 이렇게 전공을 설계해도 될까요? 라는 상담을 한 다음에 설명의 이유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신청서가 보고 싶다면 지금 올해 건 올려져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은 아마 작년 거 여러분들 서치해 보시면 공지란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걸 내려받기로 해서 거기다가 써주시고 만약에 바뀐다면 그거대로 거기다 옮겨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류 제출은 10월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 공지를 참고하셔서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상담을 할 때는 컨설팅 교수님과 할 때는 전공 설계 방향과 교과 과정 편성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하려는 융합 전공의 목표나 조합이 관련 학과 조합이 적절한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개설 교과목 아까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렇게 나눴다든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역의 적절성도 보시고 그리고 타 학과이기 때문에 B나 C 전공으로 가서 만약에 수업을 듣는다면 거기에 자리가 있는지 내가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수강 신청 가능 여부를 학과 사무실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처음에 만들어 놓은 계획대로는 가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이 폐강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만들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폐강이 될 경우에는 사실 다른 과목으로 대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매 학기마다 사실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말을 하기로는 매 학기 방학 때마다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사종합지원센터에다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의 신청 일정 서류 접수하고 나서 승인이 되면 되고요. 요게 지금 현재 작년까지 올라와 있었던 신청서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학위명 인적사항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교수님 의견을 쓰는 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받으셔야 되고 교과목 리스트, 이수 계획표를 써야 되고 마지막에 있는 참고 자료 및 증빙 자료라는 건 뭐냐면 뭐 교수님 직접 대면하지 않았더라도 이메일로 주고받았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승인 받을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들은 여기다가 첨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예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하고 있는 학생들 승인 받아서 하고 있거나 졸업을 했거나 인 학생들만 올려놓은 경우예요. 그냥 승인만 받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은 사실 원래 시작은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으로 시작해서 졸업을 했는데 지금은 일반 융합 전공에 들어와 있기는 해요. 이 학위명으로 전공명과 학위명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여기 융합된 학과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학생이랑은 좀 다른 것 같고 디지털 금융 전공, 프랑스 비즈니스 전공 이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요. 해외에서 여기 보이시죠? 파리 디드로 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그걸 가지고 융합을 해서 한 경우이고요. 좀 특이한 경우라서 제가 말씀드렸고 메나 국제 경영 전공도 경영 학사로 나왔어요. 원래 아랍학과 학생인데 경영학부랑 터키랑 그다음에 이란어랑 이렇게 해서 만든 그 지역의 중동 지역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한 전공이고요. 그리고
관광경영학 전공, 오늘 아마 우리 그 이수 하고 있는 학생이 나와서 이제 사례 설명할 거고요. 그때 자세히 들어보시고, 동아시아 안보 전공, 뭐 보험 계리학도 오늘 졸업자가 있어서 아마 보험 계리학이랑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한 학생은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졸업자가 영상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받은 아마 그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라서 제가 시간이 없다고 자꾸 지금 들고 있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필수인 거는 필수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설계를 할 때. 그리고 주요 미승인 사유에 대해서는 기존 전공과 차별성이 떨어지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너지 없이 그냥 A, B 섞어서 하는 융합, 졸업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구성인지를 반드시 융합전공위원회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배제시키고 하셔야 되고요. 주로 우리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국내외 타 대학에도 이런 게 있냐?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이 네 있어요. 특히 그 서강대 학생 설계 전공, 성균관대 자기 설계 융합 전공, 한동대에도 학생 설계 융합 전공이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성균관대 자기 설계 융합 전공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전공들이 융합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는 벤치마킹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설팅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당연히 이 과정이 학술적으로 엄밀함을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교수님께 반드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미래 진로 개척을 위해서도 얘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1 전공 교과목도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이수 과목으로 설정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1 전공 교과목을 포함하고 났을 때 아까 전공 1전공이 54학점이어야 했다고 했잖아요. 54학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54학점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수 과목으로 듣게 되면 전공 학점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 전공을 다른 걸로 메꿔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잘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캠퍼스 간 교차 수강이나 타대학 과목 이수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대개 우리 소속 캠퍼스 내 개설 과목으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캠퍼스 간 교차 수강이나 타 대학을 이수할 경우에는 본교에서 수학 이해의 인정학점은 전체가 총 35학점이어야 해요. 그걸 넘어가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정되는 학점이고요. 그리고 선발되는 교과목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교과 과정이 변경되거나 또는 폐지가 되거나 폐강이 되는 과목들은 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타대학 교류의 경우 어떻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국내외 타대학,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컨설팅 받기가 쉽겠지만 다른 대학에서 교류 과정의 경우에는 컨설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 않으면 탄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쪽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이메일을 하시거나 전화나 또는 찾아가셔서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고 증빙 서류 아까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 있었죠. 그 부분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의는 이렇게 학사종합지원센터 서울 글로벌로 해주시면 되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들어가시면 흡수교육 혁신원 치면 학습자 설계 융합 전공 설명회부터 이수 사례에 대한 것들 다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례 발표를 할 건데요. 먼저는 이제 졸업생들 영상을 먼저 2개를 보여줄 거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험 계리학이랑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한 학생들이고 졸업을 해서 이미 입사를 한 학생들이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2 학생이 또 나와서 본인이 지금 설계해서 하고 있는 전공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설명회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마치고요. 나중에 이제 다 이수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렸던 사전 질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또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